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리로 살 빼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아마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은 살 빼기가 아니다. 이거는 살 빼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PT와 살 빼기에 적합한 사람. 세 번째, 효소 다이어트.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4번째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관리. 다이어트 관리 요즘은 이제 좀 줄어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동네 곳곳을 보면은요, 다이어트 관리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개별적인 분들이 이렇게 관리실을 열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가다가 눈에 띕니다. 뭐, 다이어트 관리, 체형 관리,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광고가 붙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요, 이거를 이제 회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뭐, 지역 여러 군데다가 지점을 내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다이어트 관리실이 좀 더 좀 더 기업화되고, 더 커졌다. 이게 회사에서 하는 다이어트 관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파는 회사가 관리를 또 해줍니다. 이것도 다이어트 관리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을 위주로 하는데, 이걸 뭐 어떻게 먹어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관리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다이어트 관리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덜한데요. 과거에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있습니다. 뭐, 3주에 10kg 책임 감량. 예, 만약에 안 되면 100% 환불.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그걸 내건 데가 다이어트 관리실이죠. 이 다이어트 관리를 이제 실제로 시행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제일 많은 분들은 영양을 전공하신 분들입니다. 영양이나 다이어트에 대해서 따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또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추가로 운동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심리에 대해서 배운다든지 이런 걸 추가 교육을 받기도 하시고요. 큰 회사 같으면은 이걸 따로따로 두기도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심리를 전문하는 사람, 그렇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제일 주축은 영양사 또는 다이어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주축입니다. 이 다이어트 관리를 하는 방법이 뭘까요? 대부분의 다이어트 관리실, 가보면은 뭔가 이제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의 가장 기본이 이제 체지방계죠. 체지방계는 몸에 기름이 얼마나 있냐, 이걸 이제 재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서는요, 좀 큰 데서는 스트레스 측정기 이런 걸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측정기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심박 변이라 그래가지고 심박이 이제 심장이 뛰는데 그게 변이 되는 게 얼마나 규칙적으로 고정적이냐 아니면은 불규칙적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몸의 반응을 보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이런 거를 갖다 놓기를 이런 측정을 하기는 합니다. 또 이제 봐서 이제 또 이렇게 유형을 또 나누기도 해요. 부종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셀룰라이트형이라든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맞춤형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는 하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저열량 식습관을 권장하는 거거든요. 저열량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쓰는 열량이 있잖아요. 칼로리가 있잖아요. 몸이 쓰는 거. 그거보다는 덜 먹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열량 다이어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저열량식을 하도록 식습관을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거는 이제 기본이 우리가 이제 안 먹고 하는, 그러니까 금식하는 다이어트 이런 게 이제 꽤 있습니다. 금식하는 다이어트의 이제 대표적인 게 단식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효소 다이어트도 그 첫 주의 감량 기간은 이제 거의 금식에 가깝습니다. 효소로 대신하니까. 효소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식에 가깝죠. 그러거나요. 아니면은 원푸드 다이어트라는 게 있어요. 원푸드 다이어트도 사실은 거의가 칼로리가 없는 걸 원푸드 다이어트를 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는 먹으면서 뺀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기도 하죠. 먹어서 빼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예 안 먹거나 거의 안 먹거나 하는 거에 비해서는 먹으면서 빼는 겁니다. 저열량식이 기본인데요. 대부분의 관리실이나 다이어트 관리 회사는요,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 식품을 권장을 합니다. 이게 쉽거든요, 사실은. 네. 감량할 때는
그러니까 원래 먹던 걸 안 먹고 골라 먹거나 뭐 가려 먹거나 이걸 안 하고 그냥 다른 걸로 먹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이제 식사를 대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걸로 아예 대체를 해요. 그러거나 다이어트 식품. 네. 그러니까 식사를 대체하는데 거의 뭐 섬유질이나 아니면은 단백질 파우더나 이런 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걸로 아예 대체를 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합니다. 감량할 때는요, 당연히 이런 식품들이 더 저칼로리가 되거든요. 감량할 때는 덜 먹을수록 감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더 권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이어트 식품을 일부 사용하게 하는 거죠. 또 기기도 사용합니다. 기기에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 적외선이 주된 건데 온열기기입니다. 네, 온열기기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큰 데서 들어가는데 이제 적외선으로 열을 가하는 거죠. 네. 이것의 결과는요, 네, 이 온열기기의 결과는 이게 그러니까 땀을 통해서 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기 전과 하기 후에 체중 재보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외 권투 선수들 개체량 할 때 땀 빼는 거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개체량 통과해서 그냥 직전까지 땀을 엄청 빼가지고 이게 이제 체중을 줄이는 실제로 물 빼는 게 이제 체중 줄이는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근데 딱 개체량 끝나면 어떻게 돼요? 물 마시면 그대로 올라가죠. 이게 온열기기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사지 기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나 이런 걸 넣으면은요, 거기에 이제 공기압이 이렇게 압력을 가해줘요. 안마하듯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붓기를 빼게 하는 거죠. 근데 붓기가 빠졌다고 몸에 물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체중 변화는 없습니다. 마사지기는요. 그대로인 거죠. 이 마사지 기 말고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렇게 경락을 막 해줍니다. 경락 마사지죠. 네,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어떤 분의 배를 반쪽을 나눠가지고 한쪽만 계속 마사지를 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은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사지를 받은 부분이 쑥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그때 체중을 재보세요. 체중은 그대로죠. 네, 그러니까 여기 물이요. 여기 이제 피하 조직에 쌓였던 물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마사지를 받고 나서 직후고요. 한 3시간쯤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나. 네, 다시 똑같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운동 지도도 하고요. 심리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방문을 합니다. 네, 이제 이 고객이 바쁘면은 방문도 하고 전화로도 관리를 하고, 네, 이런 이제 관리를 해주는 데가 다이어트 관리실 또는 관리회사입니다. 자, 이런 다이어트 관리의 관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감량이 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감량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있고요. 내가 먹는 게 있잖아요. 네, 내가 쓰는 것보다 더 먹으면은, 네, 당연히 증량이 되겠죠. 쓰는 것만큼 먹으면은, 그대로입니다. 쓰는 것보다 덜 먹으면은 감량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덜 먹게 하는데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꾼다 하면서 덜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주로 채식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이면은요, 채식이 칼로리가 낮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한 걸 강조하다 보니까 뭐 그게 통곡물일 수도 있고 견과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고단백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저지방이죠. 네, 저지방, 네,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음식 또는 패스트푸드 이런 거를 이제 못 먹게 함으로써 저칼로리식에 대한 식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효과입니다. 기기의 효과, 이거는 물 빠진 거니까 이제 효과가 전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의 효과, 네, 감량할 때 운동을 하면은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감량 동시에, 그러니까 감량도 하면서, 그러니까 저칼로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면은요, 이게 동시에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힘이 들어가지고요, 더 먹게 돼요. 이게 동시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효과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요를 막기 위해서는 운동 효과가 당연히 필요한데요. 감량할 때는 오히려 증량이 되니까 별로 감량 효과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감량의 원리인데요. 다이어트 관리에서 하는 감량의 원리인데, 결국은 내가 무슨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제공되는 다이어트 식품을 먹으면 더 덜 먹게 되는 거고요. 내가 식습관을 바꿔서 하면은 그만큼 더 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덜 먹을수록 감량은 더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관리를 통해서 최대로 감량할 수 있는 게 얼마냐? 맥시멈이요. 최대가요. 1개월에 5kg입니다. 네. 예, 그거 이상 하기가 정말 억지로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욕구가 너무나 억제가 돼가지고 거의 그 이상 하면은 대부분이 하기도 어렵지만은 요요가 옵니다. 또 이게 관리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이 길수록요,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감량 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첫 달에 5kg 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달에 똑같이 5kg 빼느냐? 이거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두 번째 달에는 그거보단 덜 빼게 되죠. 만약에 10kg를 빼겠다, 그러면 거의 아마 3개월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첫 달에 5kg, 두 번째 달에 3kg, 그 다음 달에 2kg 정도 계속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면은 10kg가 3개월 정도의 10kg 감량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감량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바꾼 식습관을 내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맛이 없습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좋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먹던 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뭐 거의 대다수가 요요가 되죠.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요요 방지라는 또 프로그램을 추가로 또 제공하기도 합니다. 다이어트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 어떤 분들이 다이어트 관리로 살 빼기에 적합하겠느냐? 일단 뭐 일이든 공부든 관계든 뭐 내가 돌봄을 하던 이게 힘든 사람들은 뭘 해도 어렵습니다. 네, 그거부터 해결해야죠. 쉽게 하길 먼저 해야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바로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쉽게 하길 먼저 하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 식탐이나 폭식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욕구를 억제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먹고 싶은 걸 안 먹고 건강하지만 칼로리 적고 맛없는 걸 먹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억제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빨리 빼겠다는 분들도 사실은 적합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시간을 가지고 3개월에 10kg 정도로 빼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1개월에 10kg 빼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반드시 거의 대부분이 요요가 옵니다. 고도 비만인 분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3개월에 10kg 정도 되니까, 보통 이제 고도 비만은 20kg 이상, 30kg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죠. 이런 분들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은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이런 분들은 좀 어렵고요. 맛없더라도 내가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겠다,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보다는 내가 뭐 한정된 음식, 건강하다, 이런 음식만 먹겠다고 하는 분들이 아주 적합한 분들이죠. 그리고요, 그리고 또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이어트라는 말 자체가 그렇겠지만은 골라 먹기, 가려 먹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평생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요요가 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뭐 감량이 막막하다, 이런 분들도요, 시작은 뭐 도와주니까요, 관리를 되게 해주니까 그런 분들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요, 이제 관리라는 이게 이 틀이잖아요. 근데 닥터유가 이제 제안한 이 관리의 대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훈련입니다. 닥터유는 다 훈련이라 그러잖아요. 완치 훈련, 그 다음에 이 감량 프로그램도 닥터유 10kg 훈련입니다. 훈련, 감량 다지기 훈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리하고 훈련이 어떻게 다르냐? 네, 관리는 이제 이 관리를 받을 때는 남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약을 먹는 것도 약이 해주거나 식품이 해주는 것도 식품이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뭐 시술해도 결국 의사가 해준다든지 해주는 거죠. 하여튼 관리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끝나면은 누가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안 끝나는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갖다가 이제 평생 해야 된다, 이런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왜 평생 해야 되느냐? 내가 체질이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으니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항상 살찌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는 평생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이제 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반면에요, 훈련은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지금 이제 감량을 하시겠다는 분도 그 전에 찌우기 전의 상태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찌우기 전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찌우질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찌질 않았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중에 찌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찌기 시작했지만 그 전 상태에서는 어떤 상황에도 찌우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자연적인 상태거든요. 이 살이 찌는 거는요, 사람만이 살이 찝니다. 동물들은 살이 안 쪄요. 동물들한테는 비만이 없습니다. 비만같이 보이는 돼지도 비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비만이 되지 않는 게 자연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이 돼서 관리하는 게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고요. 비만이 아니고 적정 체중이 내가 자연적인 상태라는 거죠. 그럼 훈련은 뭐냐? 내가 그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아갈 때까지만 훈련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저는 3개월을 제시를 하는데요. 거기까지만 훈련을 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관리와 훈련의 차이점입니다. 닥터유 10kg이라는 훈련도요, 10kg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기간은 3개월이에요. 네, 아까 제가 이 다이어트 관리도 한 3개월에 10kg 감량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도 다시 또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닥터유 10kg는요, 훈련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감량을 합니다. 10kg 감량. 훨씬 빠르죠. 네, 관리는 1개월에 보통 5kg인데 닥터유 10kg는 1개월에 10kg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다지기를 2개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이 3개월이긴 합니다. 근데 3개월이 끝나면은 진짜 끝난다는 거죠. 관리로 살 빼기를 선택할 때는요, 내가 이 방법에 적합한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